안녕하세요. 조세소송센터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주식 및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주식도 실제 경제행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주식회사에서 명의신탁이 흔했던 이유는 과거 2001년 전 이전 상법에서는 법인 설립 시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였기에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2명 이상의 차명 주주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폐단으로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특수업체를 제외하고 최저 자본금 요건과 최소 발기인에 관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의신탁 주식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박지영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다루실 때는 먼저 세법상 주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주식은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대주주 소유 주식이냐 부동산 주식이냐 등등으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관련 세법 규정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의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장 시장의 종류까지는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 주식은 어떤 주식 시장이든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제3자 간의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세법상 주식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증여세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기에 상장 주식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법상 주식에 관한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점 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 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의 문제, 배당 또는 청산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는 실소유자의 신용 상태 등을 이유로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데 명의신탁 주식은 아직까지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필드에서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명의신탁 주식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당연히 법률적 문제도 발생을 하죠. 회사 소유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명주주가 지분율이 높다면 차명주주에게 회사를 뺏길 수도 있죠. 실제 골프존을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골프존을 유치하셨는데, 차명 주주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골프존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입금된 매각대금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듯이 믿었던 차명 주주가 실제 소유권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실제 소유자가 차명 주주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의신탁 주식은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기에 명의신탁 주식 환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소송을 통하는 방법과 합의를 통해 환원하는 방식, 주식 양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식, 이익 소각을 통해 환원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소송 및 합의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식은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추가로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소유권의 회복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환원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양도 방식으로 환원을 하신다면은 차명 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느냐를 따져보아야 하고 차명 주주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상속세가 가세되느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과거 상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주가 등재된 경우는 국세청의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상의 문제로 타 법무법인은 추후의 세법적인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환원 방식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중요합니다. 또 명의신탁 주식은 단순히 보유 과정에서 세법상 이슈가 있는데 배당 소득의 분산, 간주취득세의 회피, 제2차 납세 의무의 회피 등 명의신탁 주식과 조세 회피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의신탁 주식은
단순 법률적 측면을 넘어선 토탈 서비스의 개념으로 법률부터 세무, 경제적인 역량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 세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그 자체로도 리스크가 있으며 환원 과정에서도 국세청과의 다툼이 발생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걸 잘 알기에 신탁 주식 해소 방법은 많은 보험사에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답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조세소송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